여러분아, 윤종희 신부님께서 다섯의 한글 신학과 랩에 딱 들어맞는 훈민정음이라는 아주 신세대적인 제목으로 사실은 훈민정음 없어진 네 글자 다섯의 활용 사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한두 번 들어서 우리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되려면 그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지금 어,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것, 특별히 그 외래어로 정착된 말을 한국말로 뭐 초콜릿인데 초콜릿이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 어눌하게 번역된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영어로 쓰면 발음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한국말로. 그래서 뭐 아무튼 예, 어떤 분은 또 굉장히 미국식 영어 발음의 사대주의로 싱가포르를 싱가포르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라고 써야 된다고 하던 학자가 아니라 서울대 출신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쪽 이민사회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싱가폴이라고 우리가 써왔는데 싱가포르라고 미국식 발음을 써야지 된다고 그분은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그 사례를 들어서 훈민주음에 없어진 네 글자가 얼마만큼 우리가 발음 기호 없이 정확하게 외국어를 발음할 수 있나. 예. 그리고 또 한글 학회나 이 한자 학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자를 사실 고유 이름인데 이게 고유 명사인데 콩스 이렇게 해줘야지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서 뭐 강택민, 장쯔스민 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때까지 써오는 공자, 맹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대란이 일어나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공자만 콩스 하면 알지만 다른 인물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는 누가 누군지 이게 사회학적 약속인 언어에 고유명사들을 알아먹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도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무슨 의미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석 선생님께서는 그런 그 사회학적인 언어 활용보다는 종교 철학 또는 신학에 있어서 이 깊은 의미를 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 윤정희 신부님을 비롯한 많은 다석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이제는 그 비밀들이 우리 모두에게 편안하게 드러났고 이것을 이제 활용하고 젊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익숙한 문자로 또는 문화적 매개인 노래, 특히 랩 같은 노래로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체 게바라의 티셔츠가 있다면 왜 한국에는 다섯과 세종대왕의 이 일러스트레이션,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자랑하는 그런 그 signified image.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그림을 보면 기호학처럼 이것은 다석의 한글 사랑이다. 세종대왕의 이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다.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혁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핵심적인 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쓸데없이 길게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오클랜드에서 이동규 선생님 먼저 마이크 키셨는데, 말씀하시죠. 예, 예, 지난번에도 한번 훈민정음과 다섯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때 또 오늘 또 들었는데, 훈민정음체는 한글체와 다르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근데 오늘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훈민정음체가 한자체 대신 한글체를 쓴 거냐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고요. 궁서체 같은 활자체가 훈민정음체를 썼냐? 그거 아니고요. 보니까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든 시기의 한글의 고어체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56년에 발행된 우리나라 신문 3개를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서. 과연 그러면 그때 그 시기에 쓰였던 한글은
지금 우리가 쓰는 거와 많이 다른가? 예. 한번 보실래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어, 이게 1956년에 쓰인 건데 또 하나의 선거 무효 판결, 대법원서 투표 안전, 그러니까 한문은 무지 많아요, 기사에. 근데 자세히 한글을 보면 지금 한글 쓰는 거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소 유영모 선생님이 쓰신 것처럼 잃어버린 네 글자를 썼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나 하면 그 왜 유영모 선생님이 다섯일지를 쓸 때 원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더 많은 백성들이 쉽게 읽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끔 만든 거거든요.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란 말싸움은 중국에 달라 서로 사마대 아니할세 했는데 왜 아모스는 것처럼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고서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고어를 1956년에 다섯일주로 썼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런 부분.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섯 선생님이. 원래 한글은 더 많은 사람이 읽히고자 만든 건데 그거를 쓰시는데 못 알아먹게 왜 쓰셨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또 하나는 올해 한글날에 가서 잃어버린 네 글자 쓰기 운동을 벌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티셔츠에 체 게바라처럼 선생님 사진을 넣어서 나눠주거나 세종대왕 사진을 주는 건 이해가 돼요. 그건 좋은 일이라고. 근데 잃어버린 네 글자를 왜 지금 현재에 와서 쓰려고 하는지 이미 발전돼서 퇴보된 글자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다시 지금 써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 두 가지가 제 궁금증입니다. 네. 윤종신 신부님. 이제 특별히 이동기 선생님은 그러니까 질문이 현재의 우리가 익숙한 한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석의 그 훈민정음체가 우리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흘러왔는데 굳이 돌아가서 그 당시에 소통에 더 장애가 되는 그건 우리 기준의 판단이죠. 그걸 해야 됩니까? 라는 예, 질문 같습니다. 윤정혜 신부님, 네. 넘어가지가 않네. 예, 없어진 네 글자. 예. 예,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민정음하고 오늘 한글하고 달라요. 그게 500년 넘게 발전해 온 거예요. 훈민정음하고. 그래, 고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없어진 네 글자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근데 이 되지가 않네. 슬라이드 쇼가. 슬라이드 예. 쇼로 하시면 네. 예, 되는데 안 되는 게 멈췄나 봐, 컴퓨터가. 중국은 그렇게 많은 이 한자가 있는데 몇만 자가 있는데 그걸 발음할 수 있는 건 410가지예요. 중국말로. 거의 비슷해. 발음들이 다 중국이. 일본은 가나카나 히나카나로 전부 조합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300가지예요. 근데 한글은 이 24자로 11,172자를 소리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없어진 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4,228가지를 더 소리를 낼 수 있고, 그걸 합치면 15,400가지. 어느 나라도 이렇게 예, 많은 것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초성이 기억년들 이것이 14개예요. 그 다음에 이 받침에 2개, 쌍디귿 쌍비읍시 이것이 5개. 이 시의 이 군이 이렇게 받침으로 오는 것이 11개예요. 한글에. 그리고 중성음 아우유가 10개고 이게 에고 이게 더 들어가면 11개예요. 그러니까 이 군집합을 A와 C 받침 모두 올 수 있고 이거를 하면
우리가 19가지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성음하고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21개예요. 그 다음에 이 초성음하고 받침음은 또 양쪽으로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이 28가지. 이걸 합치면, 곱하면 11,172개의 글자가 나와요, 한글이. 그 다음에 없어진 네 글자도 이렇게 조합해서 이 숫자를 계산하면 4,228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400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면 세계 모든, 일단 순경은 비읍에 이응한 것도 후 발음이고, 피읍에 이응한 게 후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우리 잘 못하는데 드 이걸 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근데 이걸 없앤 것이 조선어학에서 1943년에 음, 표준 조선법을 만들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1910 몇 년에 아랍자를 없애버린 거예요. 한글을 이걸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없으니까 한글 학자들도 그것도 없애고 그 다음에 1944년에 이걸 통일을 하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없앤 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 일본 학자들 교육을 해서 이걸 없애게 됐고 조선어께서 해례본이 1946년에 발표가 됐으니까 3년 전에 이걸 통일을 했고 그래서 3년 후에만 했으면 이거 없애지 않았을 거예요. 해례본이 나왔으면. 근데 이미 없애버려 놓고 한글학계에서도 절대 받아들여. 자기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해보고자 하는 걸 받아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선생님이 한 거를 말해도 무슨 잠자다 봉창 뚫는 소리나 그 엉터리다 다섯 개 해석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귀담아 듣고 자기들은 또 나름대로 써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걸 아이들 얻고 또 쓰고 있어요. 그런 상태 우리 이 학자들이. 전 세계의 표준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복을 해야 한다는 거고 다섯 선생님은 이것이 천진 사상을 담는 거고 음체기를 담은 거고 천문학을 닮은 이 훈민정이기 때문에 다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목소리, 하늘의 소리, 음률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감정 표현은 못 하잖아요. 지금 한글 가지고는 24자가 동물 소리 못 내잖아요. 그래서 다섯 소 끄는 소리까지도 다 내고 바람 소리까지 다 하는 거를 다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해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우리가 예, 발음기호로 쓸 수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를 서면은 지금 15년인가 한글로 쓰는데 아주 소통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유엔에서 한글이 세계 공용어로 채택이 됐어요. 그 지금 한글로 발음기호해서 쓰는 부족들이 몇 나라인데 글자는 없고 말만 하는데 그래서 말이 없어지기 전에 그거를 발음으로 표현하니까 한글로 전부 표현하는 그러한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례가 잘 그 발표가 돼서 유엔에서도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보니까 지금 그 1월 달에 동계 올림픽에서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 중에서 금메달 따진 김길희 선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외국 아나운서가 그 김길희 선수를 이름을 GILI라고 했더니 김질리 계속 기를 이제 우리는 한글이 기억이니까 그걸 영어 알파벳 G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발음을 할 때 거의 90% 이상을 어떤 사람은 김길희라고 하는 아나운서는 가뭄에 콩 나오듯이 나오고 계속해서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그노스라는 말이 헬라어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그노스틱 이렇게 나스티시즘이죠. 그런데 앞에 묵음 처리하는 G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이 알다의 know입니다. KNOW. 이것도
알다라는 헬라에서 왔는데 G가 K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KNOW 하지만 원래는 I know that 할 때 K를 묵음 소리 나지 않는 걸 써요. 근데 이게 이제 외국 문화에 갔을 때 그러면 나스티시즘 해야지 그노스티시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렇게 하고 사투리 그게 뭐 크샤트리아가 쓴다고 우리 김성봉 목사님 오늘 안 계시는데 사실 우리 한글의 방언은 모음이 바뀝니다. 사투리가 경상도나 전라도에 모음이 바뀌는데 이 알파벳에서는 자음까지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그 저는 뭐 죄송합니다. 영어 문장 구조를 보면요. 단문이 있고 중문이 있고 복문이 있는데 나중에 중복문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시점과 주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거를 주어 동사를 여러 번 섞어서 그 앞에 부사와 같이 쓰게 됐을 때 중복문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동기 선생님을 제가 견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문장은 무조건 단문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학교에 갔다. 아무도 없었다. 일요일이었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오늘 학교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알고 봤더니 일요일이었네. 라고 이렇게 중복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영어를 얘기해서. 그러니까 보조절과 주절 사이에 상관관계를 부사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중복문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제 기준을 지금 이해하는데. 근데 모든 언어는 단문으로 다 써라. 그럼 학교에 갔다. 아무도 없었다. 일요일이었다. 이렇게 사상의 한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태초에 문자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정은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 사실 모든 언어의 공용 알파벳으로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자음, 겹자음, 모음, 겹모음을 다 쓰면 모든 언어의 완벽한 소리 이것들을 문자화 해낼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자산이 한글 훈민정음체 속에 그 비밀이 있다. 그걸 알아내자. 그리고 우리가 활용해 보자.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반대는 아니 이게 한글이 이렇게 쉽고 익숙하고 우리가 다 그림으로 쓰고 있는데 왜 자꾸 그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많은 반대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혼자 떠들었습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마이크 키셨습니다. 예, 우리 이동규 형제님 질문이 뭐 정말 아주 정확한, 어, 정말 현실적으로 아주 정확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질문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소리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단어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걸 분명하거든요. 옛날에 쓰던 그 풍부한 언어들이 점점 간편화되고 해서 없어지고 있는 어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쓰던 말을 요즘 애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 어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뭐, 뭐 손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히 이제 문학에서 언어를 주로 이제 요리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언어를 풍부하게 옛날 언어를 다동원해서 많이 쓴 사람이 임꺽정, 소설 임꺽정입니다. 그걸 쓴 홍명이에요. 홍명이. 그래서 임꺽정에서 나오는 언어가 가장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홍명이는 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그렇게 홍명이를 안 치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홍명이의 그 한글 사전, 홍명이 이 소설 임꺽정 속에서 나오는 그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우리 남쪽에서는 제가 몇 차례 얘기하는 박상용, 얼마 전에 돌아가신 카나다에 계시다는 박상용 작가입니다. 그래서 박상용 작가가 쓴 박상용 언어 사전이 만들어졌어요. 그 정도로 한 작가가 쓴 언어가 풍부하다 해서 사전을 만들 정도로 언어는 그렇게 소중합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오래 살았는데 호주에 에버리진들이 있잖아요. 각 그 이제 부족 묶음이 있는데
그 애버리진들이 쓰는 언어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호주 정부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애버리진들이 쓰는 언어를 복구하는 그런데 이제 예산도 투입하고 전문가도 양성하고 그래서 지금 한 50개 정도의 언어를 막 발굴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뭐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처럼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우리 영혼, 그 다음에 뭡니까? 보이는 게. 그 다음엔 우리 인간의 내적인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최우선적인 게 언어 아닙니까? 그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난 다석이 이 영감님이 말이야, 그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때에 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나? 그 삼촌, 저 삼각선, 거기 부암 골짜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진짜 이거 한마디로 참 또라이죠, 또라이. 어? 그걸 그렇게 파고 또 파고 생각할수록 놀라운 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영적인 그러니까 영, 영, 문화가 뭡니까?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우선 문화고 언어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찾아 나갔다는 거는 근데 정말 생각할수록 알수록 놀랍습니다, 저는. 예. 네, 제가 우리 지성수 목사 말씀하시는데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여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흔히 들으셨던 어나운서, 그래서 아나운서, 우리 한국 외래어로 정정. 중국 사람들은 언어운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카콜라, 이거 고유명사예요. 코카콜라를 국가구락.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스톤, 저기 뉴저지의 프린스톤 대학에 있는 프린스톤을 중국 사람이 어떻게 표시하는 줄 아십니까? 보림 사돈 이렇게 씁니다. 맥도날드, 예. 맥도날드 had a farm. 이렇게 맥도날드 어떻게 일본 사람은 메구도 나르도. 중국어는요. 마이당라오. 근데 우리가 한자로 제가 이게 읽지를 못하겠으니까 아마 그 보리할 때 맥도당 뭐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쓰고 읽을 때 마이당라오 이렇게 읽어요. 맥 맥도날드 안 나오잖아요. 일본 애들은 메구도 나르도예요. 근데 한국어는 지금 맥도날드 그렇게 합니다만 가장 근접한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거 얘기를 다 얘기할 필요 없고 KFC, 버거킹, 중국 애들은 이제 영화 제목도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어떻게 쓰겠어요? 중국 애들은 그대로 하고 싶은데 한자로 못합니다. 아까 한국은 우리 윤정희 신부께서 15,400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중국은 400 사운드밖에 410 사운드밖에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표현해. 그래서 중국 애들이 젊은 애들이 랩을 불러가지고 국제 마켓에서 해보고 싶은데 중국말로 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쓰죠. 근데 한국어는 이게 BTS가 왜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냐면 한국 애들은 한국말 하는데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의 이 초성, 중성, 종성을 가지고 랩을 하면 서양 애들이 BTS 노래가 그 랩이 한국어 랩인데 서양 애들이 다 따라하잖아요, 그거를. 걔네들이 부를 때 따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중국 아이돌이나 일본 아이들이 원래는 자기 노래에 영어를 슬쩍 슈가팝이라고 그래서 자기 노래 일본말로 막 부르다가 중간에 영어 살짝 살짝 넣는 게 일본이 훨씬 앞섰어요. 근데 일본의 아이돌 미국에 오거든요. 거니치와 하면서 하는데 인기가 없어요. 여기 블랙핑크 애들보다 인기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 하는데 어설퍼요, 랩이. 그런데 한국 애들이 블랙핑크나 BTS 가면 한국말로 랩을 하는데도 얘네들이 그냥 죄송합니다. 한류에 휩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문화적으로 굉장한 benefit, 죄송해요. 이득인데 우리가 자꾸 이동규 선생님처럼 우리는 편한데 왜 자꾸 이거 아래 한글 이거 채 왜 자꾸 일로 가야 돼? 우리 뭔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힘들다. 써 나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서 아니 맥구도 나루도보다는 맥도날드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그걸 늘려가야 되는 아이템들을. 그랬을 때 젊은 애들이 알아서 지금 판소리를 지금 한국에
판소리를 지금 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 판소리를 가지고 범 내려온다 부른 친구들 보십시오. 낯선 우리 것이잖아요. 범 내려온다 누굽니까? 이날치가 범 내려온다 하는데 기껏해서 기독교가 봉 내려온다 이렇게 바꿨어요. 정말 난 진짜 그 기독교가 부흥회 때 앞에 가서 범 내려온다를 수군가의 그 범 내려온다는 문화적인 자산을 복 내려온다고 바꿔서 그냥 그 앞에서 박수 치면서 부흥회 때 부른 걸 보고 그냥 쥐어 박아주고 싶었어요. 우리의 그 풍부한 문화 자산을 겨우 기독교가 한다는 게 그 정도로 바꿨어? 예, 복 이래 가도 복이요, 저리 가도 복이요, 복 내려온다. 이걸 바꿨어. 그래서 나는 정 목사님 이날치가 진정해, 정말 진정. 제가 너무 흥분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다른 분들 말씀,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일본어를 먼저 배우고 한국어를 배운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웠던 언어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그대로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일본어잖아요. 제가 그걸 아니까, 그거는 일본이니까 한국어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러면 마케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그것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한국어가 무엇일까?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데, 왜 모두의 입에서 이상하게 일본어가 나오는가? 그러면은 한국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는 것인가? 이런 뭐라고 이야기하죠?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고 나중에 일본에서 그냥 그거 했던 시절에 이거를 입에다가 다 많이 섞기 때문에 오는 고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제가 안 후부터는요. 그래도 지금은 저는 절대 한국에서는 밖에서도 안 해요. 그것이 말하자면 제1동포 입장에서는요. 그거는 굉장한 뭐라고 해야 돼 자존심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있어야죠. 그거를 그냥 보통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이- 제가 생각하는 이 다섯 선생님은 그거를 알고 그 말을 못하고 정말로 한국어를 서기로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아유, 의견님.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많은 말씀이 있을 텐데 제가 한 가지만 우스갯소리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주 짧은 문장에 세 가지 언어를 영어와 일본어와 한국어를 한꺼번에 쓰는 게 핸들 이빠이 꺾어. 이거 이제 핸들 이빠이 꺾어. 이게 한국어, 일본어 다 들어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무튼 저도 여러분 우리 정숙자 목사님 얘기하니까 우스갯소리 하나 생각이 나는데 학교 가서 학생이 선생님 보고 벤또 싸왔는데 닭광 먹으려니 와라바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학생 보고 아니 뭐 왜 일본말 써? 빨리 복도로 나가서 바켓스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총독부 때 일본 학자들이 조선을 전부 연구했어요. 우리 향가도 다 연구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 다 알아요. 일본 학자들이. 그래서 그 통일안을 간단하게 해서 1912년에 아라자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조선어에서 아라자. 그리고 1943년 일본 학자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공부한 한국의 선생들이 영향을 받아서 1933년 조선어 통일안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 다 없앴어요. 우리 스스로. 다 일본 학자들이 한국 문화, 역사 다 연구해 놨어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연구해 놨어요. 그리고 아까 정영민 목사 얘기하실 때 두 가지 생각이 나서 한글 우수성에 대해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저희 부부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 1, 2년 살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예. 근데 한국에서 대학교 나와갖고 외국에 나온 한국 사람은 30년이 됐는데도 영어를 잘 못하세요. 뭐 아까처럼 뭐 K 묵음도 생각해야 되고 문법도 생각해야 되고 그냥 한글은 그 동남아 사람들이 그냥 뭐 하다가 금방 배우더라고요. 예, 그거 보고 한글이 참 우수하다라는 걸 느꼈고 또 하나 아까 중국 사람들이 그 발음하는 거 중에서 KFC, 켄터키 어떻게 발음하시는지 그것도 아시죠? 어떻게 발음해? 그건 제가 들어봐서 알아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켄터키, 중국 발음. 저 모르는데. 저, 금덕기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에, 한자를 그대로 읽는 거예요. 금덕기. 예. 네. 그 처음에 나도 이상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외국 이름들 다 중국 발음이잖아요. 불란서 뭐 모든 거 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오늘 윤정희 신부님께서는 이 다석 선생님께서 이 사라진 잃어버린 네 글자를 복원하셔서 그 우리에게 그게 이제 내용 자체는 종교 철학과 신학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깊게 의미화를 해서 이 가온찢기라든지 바탈이라든지 바탈테우 뭐 저희가 아주 제한된 언어입니다. 뭐 그런데 그 CR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우주를 담는 이게 사란톨의 우주를 보는 것처럼 이 글자의 바탈이라는 바탈테우라는 말을 가지고 또는 얼라라는 말을 가지고 우주를 담아내는 사상을 그 속에 아주 친근하게.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면 라틴어 가져와야 되고 히브리어 가져와야 되고 헬라어 가져와야 되고 영어 가져와야 되고 불어 그다음에 독일어 가져와서 자꾸 설명하고 심지어는 한자식 표현은 이렇고 우리가 뭐 평화 그래서 평화는 뭐 우리가 이게 쌀에 입구가 있는데 그게 밸런스에서 우리가 자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다석은 이 평화, 그래서 평화를 이렇게 중국식으로 파자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석의 바탈 태우는 순한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깊은 신학적인 또는 종교 철학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 근데 그 일지를 평생을 쓰셨어요. 후손을 위해서 쓰셨죠. 그렇죠? 본인은 깨우치셨는데. 근데 그걸 남겨놨는데 이게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가 아니라 후손들이 이 훈민정음체를 몰라서 이게 뭔 소리여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다석 학자들이 나와서 예, 지난 십수년 동안 사전을 만들고 다석 일지나 다석 어록들을 풀이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모임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신신사의 모임 그걸 1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을 빨리 만들어야 돼. 랩을 빨리 만들어서 정 목사님이 불러야 돼. 불러가지고 유행을 시켜야 돼. 예, 아무튼 다른 분들도 말씀하십시오.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들 제가 우리 이금희 선생님이나 또 문영숙 선생님 계신데 이거는 조금 사실 저희들만의 리그로 하는 곳은 아닌데 처음에는 화면을 켜셨다가 지금 아마 이렇게 끄시는데 말씀 편안하게들 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려운 자리도 전혀 없고 아무나 말씀하셔도 되는데 마이크를 안 키시네요. 제가 마이크를 안 키시면 뭐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기 약간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김태창 선생님도 마이크 키시고 일본, 중국, 한국, 영어 이렇게 또 언어를 하시면서 미학을 하시니까 말씀해 주시고 헨리키 목사님도 문영숙 네, 선생님이 문영수 마이크 선생님 켰네요. 말씀하시죠. 네, 문영숙 선생님. 네, 제가 좀 느낀 네, 걸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예, 그전에는 시간 제한을 많이 해서 제가 얘기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 보니까 시간을 상당히 좀 폭넓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리 중심으로 언어를 파악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은 그는 또 한편으로는 역시 문자로 통한 언어 그러니까 뭐 양쪽이 있는데 그라마토로지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록된 문자 쪽에다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 홍콩, 마카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레
말레이시아의 일부분, 브루네이 뭐 이런 쪽을 좀 다녀보면은 상당히 그 한자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자는 원래 중국 글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근대화 이후로 우리가 새로운 학문을 할 때는 일본서 만들어낸 한자가 지금 중국까지도, 그리고 한국 물론, 그리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뭐 이런 데서도 쓰고 있거든요. 특히 학문의 분야에서 이게 뭐 철학, 그리고 뭐 물론이지만 그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이나 혹은 자연과학 쪽에서도 쓰고 있는 전문 용어가 거의 다 서양에서 들어온 말을 그 한자로 번역을 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한자를 우리가 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글이 이제 요새 가서 상당한 예를 들면 이제 글자로서의 우수성, 명확성, 명중성 뭐 등등이 이제 인정돼서 한글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일본서 활동하면서 중국, 한국, 뭐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미국, 구라파 이쪽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무슨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그러한 그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한쪽은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 혹은 한국의 글자 혹은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 혹은 감정 표현 뭐 이런 등등을 굉장히 중요시 해서 들을 수 있으면 이제 그것이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공유 가능한 길을 찾는데 이제 한쪽은 굉장히 힘을 기울이는데 또 한쪽으로는 한글을 너무 쓰게 되면은 역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한국 사람끼리는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한글로 쓰는 것보다 한자로 쓰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개 말하는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는 한자가 혹시 더 압축되고 그리고 좀 짧은 문장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역시 한자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유용하고 그다음에 유익하고 그리고 편리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한자를 모르는 사람 중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한글은 아는 사람이 없지만은 한자는 거의 다 안다. 그래서 한글의 우수성을 가지고 한글로 설명하는 것도 합니다, 제가. 그러나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래야 그게 빨리 전달된다고 하는 점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북경대학에서 제가 이제 북경대학뿐이 아니지만 중국의 여러 대학에서 특강을 할 때 한자로 설명을 일단 하고 나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신기하게도 중국의 학생들이 한글로 설명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 그것이 더 알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원 찍기 같은 게 아주 좋은 예인데 그거는 이제 기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과 하늘에서 땅을 향하는 힘과 그다음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힘 그것이 아우러지는 한가운데로 팍 뚫으면 그것부터 새로운 지평 차원이 열린다. 그것은 중국의 중자 가운데 중자 그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가운데 중자에 이제 역시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과 리온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떼서 그래서 그 가운데로 찌른다고 하는 가원 찍기하고 중국 사람은 위아래로 줄을 긋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좁아져서 틈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둬진 세계에서 중을 소중히 여기는 중용사상보다 한글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힘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힘이 이렇게 어우러지지만 꽉 닫히질 않고 열려 있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거기에 가운데로 꽉 찔러서 그래서 뚫고 나가면 거기서 또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가온치기가 중국의 가운데 중자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생생화화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저도 놀랐지만 중국의 그 북경대학의 그 우수한 대학원 학생들이 선생님 한문 한자보다도 한글이 더 훨씬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알려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면 소화를 못하니까요. 그런 계절을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의 한자만 묻지 못하게 한자가 가지고 있는 풍요한 내용보다도 더 생생하고 생동적인 그러한 그 내용을 한글이 담고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어권에 가서 설명을 해도 영어로 이제 알파벳들을 여태까지 표문자라고 소리로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잘 따져보면은 그 안에 영어 나름의 그 어의가 있습니다. 글자의 뜻이 있어요. 그걸 이제 밝혀내서 그것과 한자와 그다음에 한글을 이렇게 세 개도 적어놓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해서 어느 쪽에서 의미가 더 잘 파악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한글의 우수성이라고 할까, 혹은 그 명중성, 명확성, 동력성, 동태성, 이런 걸 이제 차츰차츰 이해시켜 나가는 방법을 이제 실제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새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먼 데까지는 제가 나이가 있어서 가기가 힘들어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 속에서 역시 한자가 가진 좋은 점, 그 다음에 한글이 가진 또 좋은 점, 그리고 때로는 알파벳가 가진 좋은 점을 아우르면서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그 상호 이해를 넓혀가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지금에 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한글에 이제 없어진 글자도 찾아내고 소리도 찾아내서 한글 고유의 가치를 우리가 더 다듬어가는 그러한 연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한글만 가져가지고 그러면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냐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도 여태까지 공부한 그런 그 형식적인 공부가 아니고 실제로 한자를 잘 공부를 하면요. 그 한자에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살려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서 기왕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그다음에 일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역사 속에서 길러낸, 갈고 닦은 그한 글자 속에 담긴 지혜와 그리고 의미를 우리가 서로 함께 갈고 닦는 방법이 중요하다. 일본의 가나 혹은 카타카나, 히라가나 그리고 한자의 그 절묘한 그러한 일정 혼용 속에서 또 일본 나름의 문화와 전통이 잘 갈고 닦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깊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겉털밝게 쪽으로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위험하니까 그렇지 않고 그건 그것대로의 또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해서 함께 우리가 아우러져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해나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대장 선생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다섯의 한글신 아까 랩에 딱 들어맞는 훈민정음인데 어떻게 우리 윤정혜 신부님께서 기획하시고
상상하셨던 그 발제와 토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선생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특히 아까 우리 문영숙 선생님 마이크 키셨는데 그 다시 예, 뭐 화상을 키셔도 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에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도, 근데, 아, 어르신들이 굉장히 언어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지금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요. 제가 새벽 수련, 큰숨 수련에서 우리 그 산석 윤정현 신부님의 강의를 듣고, 훈민정음 책을 5일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나 경탄을 하고, 이제 우리는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저는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서울 광화문에서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어, 발상을 이제 하고, 좀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 좀 재미나고 그러는데요. 저도 이제 국어 교사 출신인데, 이제 저도 근원과 어떤 뿌리, 그것에 대한, 어떤 바람, 그런 거를 좀, 그런 형인데, 이 사라진 4글자, 이게 명료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소멸시켜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소리, 그거가 소멸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도, 외국에서 쓰는 브라든가 프 이런 것도 다 살려서 일상화 시켰을 텐데, 우리가 못할 바도 아닌데, 즈라든가 또, 저도 뭐, 국어교사 출신이면서도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없어지기 전에 단어들을 잘 몰라요. 배우지를 않았고, 또 개인적으로 그 관심을 둘 겨를이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린 히읗 같은 경우도, 어,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유튜브도 좀 보면서, 그 소리를 어떻게 내는가, 그랬는데, 금방 선생님께서 도표로 만들어주신 그걸 보면, 이응, 꼭지 이응, 여린 히읗, 히읗 이런 순서로 밑에서부터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떤 그 계열의 소리 같아요. 그래서 그 여린 히읗 같은 경우가 바람 소리 같이 냈었다. 그러니까 으, 이제 이 바람 이게 들리시는가 모르겠는데 잘 들려요? 예. 으, 이런 식으로의 어떤 변화. 근데 바람 소리 이런 소리가 있다는 걸 내가 들으면서 너무나 놀랍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일상화 했으면 못할 바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떨쳐내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아쉽고, 그렇지만 지금 그걸 복원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다 이제 기록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엄청나고, 이렇게 우리 한글도 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시 복원을 시킨다. 이것은 글쎄요, 또 이제 상상을 실행을 하다 보면 또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라도 놀이 삼아라도 이렇게 퍼포먼스라든가 또 문화적으로 다석 선생님이 이렇게 놀이처럼 썼듯이 우리도 너무 황당무계한 것은 아닐지라도 좀 이렇게 놀이 삼아 그거를 이렇게 좀 써보면 좀 재미나겠다. 우리 그때 그 맛을 좀 느끼고 싶고 사라지기 전에 그 단어들을 좀 복원해서 그렇게 발음도 해보고
그렇게 발음해서 그 단어들을 써보고, 우리 맨날 학교 다닐 때 가을 그것만 예로 들어줬거든요. 가을이라는 가을추 이거를 반치음을 써가지고 아래아도 써가지고 가살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도 국어교사로서 그것밖에 예를 들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가실, 또 가을, 시옷과 이응으로 이렇게 사투리화 되어가지고 지방별로 어떤 데는 가실이라고 어떤 데는 가을이라고 해가지고 가을이 표준어로 채택이 됐다. 이제 그러니까 그 사투리를 통해서 그 발음의 뿌리를 찾아보고 국어학자들이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투리가 그 뿌리 흔적을 찾게 해주고 그런 점에서 또 사투리도 귀중하고 이제 그 정도로만 저는 알고 있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어휘에 대한 그 지식과 또 감각이 굉장히 훌륭하셔가지고 놀랍고요.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우리 네, 문영준 선생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면 참 우리 문 어렵지도 않을 것 선생님은 같습니다. 네, 여기 한국 춤 추시면서 네, 살풀이도 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 네, 강화문에서 춤도 하시고 다 하기로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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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삼을 만들어가지고 한참 이제 너울너울 춤추기로 했어요. 그 너울너울 그 모임 이름이 너울너울로 지어져가지고 그 한삼 색깔 컬러풀하게 그냥 한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라진 글자들을 좀 그 그림으로 그리고 또 티도 만들고 그러자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랩도 이렇게 해서 한번 화가 총동원이 되어서 퍼포먼스를 해보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좀 재미나지 않냐. 막 문자까지 우리가 뭐 다 교체해가지고 그거를 뭐 채택되기를 원한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요. 네, 네, 조금요,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오늘 신부님이 안 해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것은 굉장히 명숙 선생님 때문에 아주 바람 소리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 예. 나머지 셋도 조금 발음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선석 선생님이 아시는데, 일단, 제가 아는 거 보충해 주십시오. 그 반치음 세모는 영어로 그 z 있잖아, z, 그렇게 나고, 그 꼭지형 있잖아요, 옛니형. 네네. 그거는 여린 기억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자, 어떤 선생님인데, 발음이 없고요. 아니, 그거는 있어요. 발음이 발음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 기억 저기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여가지고, 그 옹알이가, 저도 어. 잘 모르겠어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저도. 어. 선석 선생님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응, 우리 윤정희 신부님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저기 학산 이정우 선생님이 이 발음하는 방법을 도표로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아, 아음계열, 기역계는 아까 지금 꼭지 있는 여린 이웃이 이렇게 하면 소리가 커져요. 크, 그 다음에 이게 이건 같은, 그, 그리고 더 높이 흐는 올라가. 이렇게 도표를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 소리계는 트. 이게 니은에다가 이게 니은을 하나 더 붙이면 트가 되고, 그 다음에 소리값이 이렇게 다 도표로 되어 있어요. 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소리값이. 드는 같아. 트. 이렇게 소리값이 나오게 돼 있고, 학산 선생님이 이미 국어학자가 만들었어요. 다섯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시옷 소리 지금
말씀하신 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츠는 같은 츠는 높아. 이거는 세 개는 같은 츠하고 올라가 있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 발음이 다 돼. 이 소리값이 있고 또 희음은 이제 이거는 동그라미 이거 하늘을 이고 있는 거 이렇게 이 소리값이 같아. 흐만 높아. 이렇게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 다 찾았어. 발음하는 법을. 그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 예. 그 재미있습니다. 다음에 미음, 후음, 무, 부, 푸. 근데 무와 푸는 같은 음가예요. 부는 높아 소리가. 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가. 선생님이 해놨기 때문에 네. 예, 우리가 다 발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초성도 다 소리값 순서대로 이렇게 다 표를 해놨어요. 네.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주분이 그 위로 올라가면서 반야신경 중간에 가다 반야신경이 나오는데 그게 뭐요? 반야신경은 어떻게 해서? 반야신경을 어. 잘 들어보셨네. 반야신경을 이제 풀이한 거예요. 이렇게 예, 훈민정음체로 한번 보시죠. 네, 반야신경. 안녕하세요. 네, 다석 선생님이 반야신경을 이렇게 또 선우리말 훈민정음체로 풀이를 해놨어요. 별거 다 하셨네. 별거 다 하셨어요. 마하, 바냐, 바라, 밀타, 마하바냐 마음줄, 바라밀타. 곧, 예? 밀타 심경을 마음줄 곳으로 번역했어요. 심경, 마음에 예, 줄기가 있는 경전이다, 글이다. 야, 이거야말로 마음줄 한국어 글. 하면 훨씬 좋겠다. 그래 순우리말을 찾아서 한 거야. 한자에서.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 우리 글자가 중국 발음을 다 할 수 있는 발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1940, 18, 1600, 1446년에 훈민정음이 나오고 그 다음날 동국정운 표준 이 동양의 표준 발음이 동국정운이에요. 그러니까 1600년까지 우리 사신이 중국과 북경 갔을 때 이 역관들을 안 데리고 가고 동국정운으로 다 발음은 다 번역 없이 다 소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발음은 저기 니은하고 희응, 이응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음에 이 받침을 다 빼버리면 중국말이에요. 이게 동구, 정의, 중구 이렇게 우리가 받침을 빼버리면 중국말이에요. 그래서 다 통했어. 그것이 동국정운 그 세종대왕이 그 다음에 1446년, 47년에 동국정음을 발표했거든요. 동국정음이 그 당시 동아시아의 표준음이었어요. 그래서 받침만 빼면 다 통했어요. 1600년, 1700년까지. 근데 지금 우리는 역관을 데리고 이제 가야 돼. 우리가 이걸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역관, 그러니까 통역관이 필요 없이, 물론 이제 사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사성조를 조금 따라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한국식 액센트죠. 그러니까 그거를 쓰지 않고 해도 우리가 알아듣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영어를 많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특히 뭐 한국어를 가진 분들에게 영어를 얘기할 때, 미국 선생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은 것을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영어가 외국어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낀 걸 학생들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원어민 선생이 알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요. 특히 이제 아까 문용순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P와 F, 그 다음에 V와 B.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자꾸 그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맞습니다. You're right 하고 그다음에
그 라이트하고 가볍다나 뭐 전등할 때 라이트. 근데 한국 발음이 다 되거든요. 억지로 지금 있는 한글로 가지고도 설명을 해도 발음을 다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자들이 아마 한국의 이 구간과 한국의 소리로 세계의 가장 많은 언어들을 그 나라 언어에 가장 가깝게 근사치로 발음할 수 있는 최고의 민족이 이제 한국 민족이다라는 거는 이미 과학적 사실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엔에서 공식 소통 언어로 뭐 지금은 English as 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지금 말해서 국제 소통의 채널로서 영어 알파벳과 영어를 씁니다. 근데 방글라데시 사람이나 인디안 사람들이나 일본 분들이 영어 발음하는 게 다르거든요. 사실 굉장히. 그래서 그걸 얘네들은 콩글리시, 방글리시라고 했지만 그러나 유엔에서는 공식 소통 그 문서 언어로 한글을 쓰자라는 프로젝트나 프로포절이 올라온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BTS 같은 한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김태창 선생님께서 이 가온찍기 같은 것들을 영미권과 중국어 학생들에게 설명했을 때 한글 철학이 훨씬 더 원래의 가온찍기의 신학함의 뜻을 훨씬 더 통찰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실험을 이미 학계에서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윤정희 신부님 오늘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할 때마다 저희들의 인식의 지평도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리고 우리 문영숙 선생님 같으신 분이 또 이것을 퍼포먼스, 공연화해서 훨씬 더 대중화할 수 있는 어떤 다가가는 문화적인 채널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디자인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좀 지원하시고 이렇게 되면 좋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외국에 있으니까 한국의 그 이 파일로트 프로그램처럼 싱싱 밴드가 있어요. 싱싱 밴드. 이 싱싱 밴드가 스페인과 미국에 왔는데요. BTS보다 먼저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여기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는 음악인들 중에서도 탑들만 모시는 곳인데 BTS보다 먼저 거기에 가서 공연을 싱싱밴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싱싱밴드가 이휘문 명창의 아들 경기민요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배틀가라든지 사설 남봉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했는데 왜 미국의 최상급 그 채널에서 이 뮤지션들을 내는 데서 이 사람들 데려왔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브루클린에서 공연을 하는데 갔는데요, 제가. 아, 70% 이상이 미국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이희문이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극성 팬들이 이 이희문이나 그 사람 그 가수처럼 전부 다 가발을 쓰고 남았어요. 그리고 한글로 노래를 경기민요식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저한테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경기민요가 낯선 우리 것이잖아요. 너무나 우리에게는 낯설어요. 우리는 영어는 잘하면서, 근데 이 낯선 우리 문화, 우리 것에 대해서 서양인들이 훨씬 더 많은 해석의 단계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환영하는 것을 보고, 또 여기 뉴저지에 있는 큰 그 콘서트 홀에서 BTS나 아니면은 이 한국의 아이돌의 노래를 인도 여성들이, 미국에 사는 인도 여성들이나 일본 여성들이 뒤에서 그대로 따라 부르고 있어요. 저는 그 가사를 모르는데, 랩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문화적 현상으로 좀 연구해 봐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윤정혜 신부님 마무리 발언을 제가 부탁드리고 이제 뒤풀이 담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우리 화서 이금희 선생님도 또 마이크 끼시고 네. 말씀하시는 기회가 뒤풀이 담화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정혜 신부님 다섯개 한글 신학과 하여튼 랩에 딱 들어만 네. 우리가 지금 동학 수행 지금 120일이 넘었어요. 근데 한데 그분들이 이게 우리 새로운 문화운동 퍼포먼스인데 이렇게 춤하시는 분, 또 비단천을 내놓으시는 분, 그리고 되게 화가 박찬웅 화가가 또 같이 하고
그다음에 영화배우 저기 이영란 영화배우가 있는데 이영란 영화가 이대 여성문화 초기 멤버들이에요. 이프 잡지도 만들고 나만의 방, 그 버지니아 울프 이 모노 드라마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분이 이제 경희대 영화과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파묘에 무당으로 나오셔. 그분이야. 그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10월 9일 날 퍼포먼스에 예? 감독해주고 같이 하겠다고. 그게가 지금 아주 열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 그, 우리가 이거 살을 내야겠구나. 그 다음에 아주 협조적이야. 천도 다 너울너울 이게 한삼도 다 이제 하기로 됐고 색깔별로 해서 강화문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놀아보자고까지 지금 이 얘기가 모아졌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 한글의 중요성 세계에서 가장 빨리 휴대폰 치는 아이들이 한국 애들이에요. 과학적이기 때문에 자음 모음 이렇게 이거 최고의 속도가 빨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살려면 모든 발음도 할 수 있고 가장 빨리 우리가 문서 만들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예,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해갔으면 좋겠고, 우리 또 김대장 교수님은 이제 일본, 한국, 대만, 저기 중국까지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걸 하시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화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